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돈을 머리맡에 놓고 갔다. 손님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일종의 쾌감 외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닐까? 아내는 물론 나를 늘 감금하여 두다시피 하여 왔다. 내게 불평이 있을 리 없다. 그런 중에도 나는 그 쾌감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싶었다. 나는 아내의 밤 외출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와 은화를 지폐로 바꾼다. 5원이나 된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위하여 얼마든지 거리를 쏟아녔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리가 경이롭게 신경을 흥분시켜 나는 금세 피곤해져 버렸다.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나는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피로를 더 견디기가 어려워 가까스로 집을 찾았다. 내 방을 가려면 아내 방을 통과해야 한다. 미닫이 앞에서 기침을 한번 했더니 문이 열리면서 아내의 얼굴과 낯선 남자의 얼굴이 이쪽을 내다보는 것이다. 나는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에 눈이 부셔서 좀 머뭇머뭇했다. 아내의 방을 통과해 들어온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기척이 장지 틈으로 전하여 왔다. 그들이 나가는 소리가 났다. 아내는 어떤 사람과도 결코 소곤거리는 법이 없다. 나는 이불을 쓰고 누웠는 동안에도 아내의 말소리는 한마디 놓쳐본 일이 없다. 아내의 변화에 마음은 서운했으나 그보다도 나는 좀 너무 피로해서 잠을 기다렸다. 손님을 보내고 들어온 아내가 잠든 나를 잡아 흔들었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 노기가 눈초리에 떠서 얇은 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색은 숨소리가 나면서 부스스 아내의 치맛자락 소리가 나고 장지가 여닫히며 아내는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밤이 퍽이나 깊은 줄 알았다. 아내의 말 맞다나 자정전인지는 정말인지 꿈에도 몰랐다. 1시간 동안을 나는 이렇게 초조하게 굴다 이불을 획 젖혀버리고 일어나서 아내의 방으로 비칠비칠 달려가 흐릿한 정신으로 돈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주고는 아내의 이불에 엎어졌다. 이튿날 잠이 깼을 때 나는 아내의 이불 속에 있었다. 아내 방에서 잔 것은 처음이었다. 내 방으로 돌아가 다시 자다가 깼다. 손님들이 내 아내에게 돈 놓고 가는 심리며 내 아내가 내게 돈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서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오늘 밤에도 외출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5원이 들어있던 바지 포켓에 손을 넣어보니 뜻밖의 2원이 있다. 나는 기운을 얻어 또 거리로 나섰다가 돌아왔다. 아내에게 2원을 쥐어주니 방에서 재워주었다. 다음날 아내는 웃으며 아내의 방에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한다. 처음 있는 일이다. 무슨 음모가 있지는 않나 불안해진다. 이틀을 굶은 나는 이 최후의 만찬을 먹고 벼락이 내려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는 인간 세상이 너무나 심심해서 못 견디겠던 차다. 불의의 재난이라는 것은 즐겁다. 저녁을 먹고 방에 돌아와 돈이 어디서 안 생기나 왜 돈이 없나 울고 있으니 예쏘 하고 내 머리맡에 내려뜨리는 것은 지폐가 틀림없다. 그리고 내 귀에 어제보다도 늦게 돌아와도 좋다고 속삭이는 것이다. 그저 돈이 반가웠다. 1930년대 1원의 가치가 21세기인 현재의 가치로 얼마인지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같은 물건이 현재 얼마에 팔리는지로 따지기에는 물건이 갖는 가치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계자료로 볼 때 작품이 발표된 연도인 1936년에 일반적인 인부의 하루 임금이 1원이 안 되었는데 2023년 현재 건설업 인부의 임금이 약 24만 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나가 가지고 나간 5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3번지는 서울에서도 거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나가 거리를 쏘아다니는 것은 단순한 산책을 넘어 근대 대도시의 중심부를 보고 느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첫 외출에서 오랜만에 보는 거리가 경이롭게 신경을 흥분시킨다고 하였는데 올해 방 안에만 머물던 나에게 덕수궁이나 숭례문 같은 아름다운 옛 건축물들과 명동 대성당이나 경성 우편국, 미츠코시나 화신 같은 백화점들, 조선은행, 경성역과 같은 화려한 근대 건축물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첫 외출은 돈을 쓰지도 못한 채 피곤해져서 돌아왔으나 나는 다음날 다시 외출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데 이것은 나가 서서히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해가 들지 않는 방에서 만족하며 살던 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내의 직업도 돈을 쓰는 법도 외출하는 법도 모르지요. 그러던 나가 돈을 주는 쾌감을 느껴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것은 나의 성장과 각성을 드러냅니다. 돈은 사회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드디어 거리로 나오는데 거리는 개방의 성격이 강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나는 늘 귀로만 들었던 아내의 행위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이 또한 현실을 외면하고 내면에 침전되어 있던 나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됩니다. 첫 번째 외출은 아내의 분노로 끝맺게 됩니다. 아내가 화가 난 표정이었고 분노로 거칠어진 숨소리를 내다 방으로 돌아갔다는 묘사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내 말다나 자정전인지 몰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아내가 화가 나서 말들을 쏟아내었었는데 그것을 나가 눈을 감아버리며 외면했음을 암시합니다. 화가 난 아내를 달랠 방법을 찾지 못한 나가 충동적으로 아내에게 돈을 주고 나서야 처음으로 아내 방에서 잘 수 있었다는 것은 돈이 주는 대가를 나가 처음으로 느끼게 합니다.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처럼 돈을 주고 나서야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비극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항상 아내에게 종속된 삶을 살다가 아내에게 일시적으로라도 돈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과 아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해방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을 모두 반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나의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내가 일하는 동안 나를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외출은 나의 각성과 해방인 동시에 아내가 더 편하게 손님을 접대할 수 있게 하는 이중적인 속성을 보입니다.